메르스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추가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 사망자 발생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세 자릿수를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 수 역시 두 자릿수를 넘어서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와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로 진단은 받았지만 진단받고 하루 이틀 사이에 기저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의학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리뷰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중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불안정 상태를 보이는 환자는 11명. 역시 일부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처럼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이들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현재 200여 명의 의심 환자가 확진 검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선입니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됐던 40대 임신부가 유전자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한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첫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지성님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신부 메르스 의심 환자 40살 A씨에 대해 실시한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가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산모로 지난달 27일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병원에서 시행한 메르스 1차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9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어제 A씨에 대해 다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재검사를 했던 겁니다. 한편 메르스 청정지대를 유지했던 경남 지역에서 첫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창원에 사는 77살 조모 씨가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보성군 거주자 64살 B씨에 대해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어제 전주에서 추가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메르스 확진 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강원도 속초에 사는 40대 여성 1명도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메르스 확진자는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와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는 어제 하루 동안 전국 모든 병원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에 입원 중인 만 15세 이상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기관에 감염 가능 기간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1인실로 옮긴 뒤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파로 휴업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에 2,700곳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휴업 중인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적으로 2,704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치원이 893곳, 초등학교 1,171곳, 중학교 351곳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5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443곳, 대전 215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 휴업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내 모든 학교에 대한 특별 소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메르스 대책회의를 연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과 서초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추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주까지 학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강남 교육
지원청 산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6월 10일과 6월 12일 2일간 교육감 명의로 휴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있는 강동 송파, 강서 양천구의 학교는 휴업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모든 학교는 이번 주 안에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관련 예산은 교육청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휴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휴업일이 15일이내면 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15일을 초과하면 수업 일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 기간은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교육당국의 이 같은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WHO는 학교가 메르스 관련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이 없다며 휴업 학교의 수업 재개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간병인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간병인이 또 다른 감염 취약지대로 떠올랐습니다. 관리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대부분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이 전염됐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조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입니다. 비좁은 병실에서 환자와 숙식을 함께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간병 문화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는 병동에서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병동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확진 간병인도 10일 현재 5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간병인이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고용되기 때문에 관리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전담하는 포괄 간호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가 이제 간호사에 의해서 간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병인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 문화가 메르스 추가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한 원인으로 정부의 허술한 초기 대응이 꼽히지만 부족한 시민의식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중대고비를 맞은 메르스 사태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는 평택 성모병원 입원 당시 메르스의 진원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일반 병실에 입원시켰고 이 병원에서만 36명의 메르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2차 감염자 중 1명은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숨긴 채 대전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을 거쳐 충남대 병원에 가서야 메르스 확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건양대병원에서는 15명의 메르스 환자가 생겼고 결국 2명이 숨졌습니다. 최초 저지선이 붕괴되며 메르스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감염이 의심돼 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국내외 여행을 떠나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 의사는 아내와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메르스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감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기 부실한 대응으로 호된 질타를 받았던 정부는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신다면 의료진의 질문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그 안내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메르스 사태의 중대 고비인 만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처가 확산과 진정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